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연신내역 한번 출구 뒤 재개발 가이드라인 해설입니다. 연신내에 재개발될 만한 빌라를 사고 싶은데 어디가 좋으냐 하고 묻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틀림없이 GTX A 노선의 성공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연신내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럼 이 넓은 토지에서 어떤 곳을 선택해야 최고급 아파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집박사는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는 연신내를 잘 아는 지역 중개사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실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더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자기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내자가 아무리 옳은 설명을 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신내 재개발에 대한 자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신내역 1번 출구 뒤쪽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은 1번 출구 뒤쪽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낙후됐습니다. 이처럼 GTX역과 가까이 있지만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일찌감치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도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은평구청은 1년여간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4년 11월 연신내 주변 주거지역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건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1번 출구 뒤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은평구청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연신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문건이 길고 복잡함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연신내역 주변 주거지역은 GTX A 개통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민간개발 계획의 난립으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 방향 및 필수 기반 시설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지입니다. 이것이 1번 출구이고 이것이 2번 출구입니다. 그 위쪽에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누가 보아도 재개발이 필요한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 주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신내역이고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향림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은 전임 박원순 시장 때 이 지역 전체를 도시재생지역으로 정해 개발을 막았는데 오세훈 시장으로 오면서 이미 도시재생 예산이 들어간 시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재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연신내역이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할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인근의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빠른 곳이 대조 1구역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2026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련 1구역은 대조 1구역을 잘못 쓴 것입니다. 가련 1구역은 이주가 완료되고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신내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공공주택 사업지입니다. 2,400평 규모의 작은 토지인데 46층에서 49층까지 392세대를 짓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H가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신내역 3번 출구 옆에 오피스텔과 상가를 짓고 있는 빌리브웨이 센터입니다. 약간 벗어나서 이것은 불광호 구역인데 2025년 10월경부터 이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련 1구역, 대조 1구역, 불광호 구역이 22년 전 비슷한 시기에 구역 지정됐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바위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으로 구역 지정된 곳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불광 1구역이 최근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도로 현황을 볼까요? 서울 시내 소방차 진입곤란 및 불가사유 1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지 내 도로는 대부분 4m 미만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대상지 내에 연광초, 연신초, 연신중, 연천중, 세면 컴퓨터고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노후도 현황을 볼까요? 대상지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8%나 됩니다. 10년 미만 건축물이 8%에 불과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신축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최근 5년간 신축 비율은 1.6%로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경사 현황입니다. 대상지 경사는 최고 32도에서 최저 4도로 분석됐다. 북서측으로 경사가 심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쪽이 통일로고요. 이쪽이 연서로인데 이쪽은 경사가 낮습니다. 하지만 통일로 쪽에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보다 더 심한 경사 지역에도 장비로 땅을 고른 뒤에 집을 짓는 시대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상지 내 주민제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추진 중인 사업은 총 4개소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1개소, 지역주택 1개소, 신속통합 2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장기 전세주택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속통합은 2곳입니다. 480번지 일대는 동의서를 받고 있고 359번지 일대는 후보지 공모 접수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문건을 만들 당시의 얘기고요. 359번지 일대는 지난 3월 1일부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추진구역 일부가 중복된 상태로 동의서가 중복 징구되고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구역이고
나중에 이 지역 주택조합구역을 포함해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구역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최초로 활동을 시작한 곳이 이곳 480번지 신속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새로운 사업자가 480번지 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은 뒤 지난 3월 1일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첩되었는데 아래쪽이 먼저 이 부분을 포함해서 후보지로 선정되었죠. 이것을 보면 1, 2번 출구 뒤쪽에 재개발을 두고 얼마나 많은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광동 480번지 신속통합입니다. 면적은 26만 제곱미터, 7만 8천 평 정도이고요. 2023년 7월에 신속기획동의서 연번을 받았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서로와 통일로를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이고 남쪽으로 북한산 뒷모습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아 이번에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불광동 359번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면적은 10만여 제곱미터, 약 3만 평입니다. 2023년 7월에 신속기획동의서 연번을 받았고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1일자로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재개발단지 치고 모양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조합원 수는 1,400여 명, 건립세대 수는 2,600여 세대입니다. 이미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입니다. 불광동 312번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중첩돼 있어요.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주택조합 기득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그림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통일로고 이게 연서로입니다. 이곳을 관통하는 15m, 즉 4차선 통과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신내역으로 들어오는 차량 통행이 분산되므로 매우 좋은 계획이죠. 여기는 잘 봐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활용 및 운용 방안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대상지 내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에 대한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지요. 사업은 이 기본 틀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이것도 잘 봐야 합니다. 추진구역별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검토. 불광동 480번지 1대. 맨 위쪽이죠. 여기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상지는 26만 제곱미터로 서울시 평균 주거사업의 3배 규모입니다. 신속통합이 평균 7만 제곱미터인데 그 3배 이상이라는 것이죠. 구릉지가 있고 일종 주거지역이 많아 적정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까요? 불광동 480번지 일대입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는 불광동 359번지 일대입니다. 지난 3월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결정된 곳입니다. 대상지는 약 10만 제곱미터로 서울시 평균 주거사업의 규모 7만 제곱미터를 초과했는데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죠?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후보지로 발표된 곳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 이쪽은 지역주택조합과 역세권 재개발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도 보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각 사업별 운영기준 및 취지에 맞춰 적정 규모 설정과 기반시설 계획 필요, 상위 및 관련 계획,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사업 단위 구분이 필요하며 구역 개설 정시 최대한 정형화된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사업장을 지나치게 크게 하지 말고 최대한 정형화되게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빗뚤빗뚤하다. 이것은 조정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 지역과 대상지 현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며 주변지와 조화로운 배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집박사의 생각입니다만 신속통합 359번지 일대는 15m 관통도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고작 40여 미터밖에 안 되는 병목 부분의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 480번지 일대는 구역이 지나치게 크므로 2개 정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청이 발행한 연신내역 1번 출구 뒤 재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을 붙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